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페드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수 모두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게 되었었잖아요. 현재 중동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핵심은 무엇이다? 결국에 금리인데 근데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의 분위기만 유지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급락을 하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최소 횡보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조금 더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디테일한 부분들 어떤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미국의 주요 은행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가 좋으니 다른 기업들의 실적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 S&P 기업 중에 11%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존스앤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7일에 발표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18일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니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데 최근에 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우리는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라고 밝혔고 이어 11월 금리 결정과 관련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면서라도 이 다시 않았다면서도 이 페드가 얼마나 높이 인상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시점에 근접했다라고 본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은 잠깐 멈춰두고 금리 동결을 얼만큼 길게 끌고 갈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증시가 한 번 더 무너지는 일은 없을 수 있고 현재 위치가 저점 언저리 부근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많은 수급이 추세를 먹기 위해 바닥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은 한국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따르면 현재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페드가 11월 달 금리를 동결할 확률 같은 경우에는 전일보다 조금 빠진 90.1% 그래도 90%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2월 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현재 67.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경기 지표까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퍼센테이지는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때 증시랑 개별 종목들 역시도 아예 추세를 바꾸려는 이러한 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리스크가 완벽히 끝난 건 아니죠. 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발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스라엘 이쪽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이 일주일 넘어가면서 사망자는 모두 합쳐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자 지구 내에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란이 레바논과 시리아에 근거를 둔 무장 조직 헤즈볼라를 앞세워서 개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해지면서 확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란까지 끼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난장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전방위 외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제 이게 과연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 왜 주변국에서 이렇게 끼어드는 거냐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종교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켰다 보니까, 이건 유튜브 다른 채널을 보면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팔레스타인 쪽에서 사망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헤즈볼라나 이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 이스라엘의 반대로 이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동에서는 그냥 국민들의 정서, 심리 자체가 이스라엘은 나쁜 놈, 팔레스타인은 좋은 놈, 약간 이런 식으로 잡혀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윗선에서 그렇게 안 보고 국제 외교를 하려고 하더라도 국민 감정에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많이 생기게 된다면은 그게 주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정치인 같은 경우는 표를 얻어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보다는 사망자가 얼만큼 많이 생기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배터리 소재, 원료 폭락, 공급 과잉, 경쟁 격화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제가 이 에코프로 BM 관련해가지고 야, 이게 광기가 이게 많이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이거 지금 원자재 가격 빠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더 올라갔다가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빨리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공급 과잉이랑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LG 화학에서 전구체가 없는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한번 뉴스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관련해서 BM은 상관없는데 지금 머티리얼즈 상장하려고 하잖아요. 거기가 전구체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대로 LG 화학 때문에 멱살 잡히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아직 완벽하게 표준이 잡히든가 기술 발전의 끝이 보인다? 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일단 지금 당장은 조금 조심을 하는 스탠스를 많이 취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계속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표준이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전기차의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공급 과잉도 맞춰지게 될 것이고 적정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양극재 관련된 리튬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업다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전선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전기를 많이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데이터 센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가 계속되는 걸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구리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의 사용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는 얘기 때문에 돈 몰리고 있으니까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HD 한국조선에서 중형 암모니아선을 세계 첫 번째로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암모니아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수소 추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모니아를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를 통해서 수소를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수소 이동할 때에도 관을 통해서 수소를 못 쏴주는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로 운반을 해서 여기서 한번 뭐 화학 반응, 전기 반응 일으켜갖고 이걸 통해서 수소를 거기에서 한 번 더 만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소 관련된 생태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쪽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액화 수소 플랜트부터 시작을 해서 암모니아 플랜트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 계속해서 공급했는데 또 한 번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서 3년 만에 최대치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분명히 부동산이나 주식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으니까 이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거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참고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올라가나 싶었는데 결국에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반전이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지 제가 보고 있는 것들 하나씩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왜 빠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계속 뉴스 나오지만 이거 분식한 거 아니냐 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정상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확정이 나는 게 이제 감리위 같은 경우에는 오는 19일에 3차 회사를 진행을 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금이든 뭐든 다 정리가 끝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은 여기에서 뭐 역대 최고치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전에 회사가 냈던 벌금의 최고치는 누구였다? 대우조선해양 알죠? 지금 하나오션. 여기에서 35억인가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많이 내? 2배? 70억? 그래도 아니 회사가 연애 순이익을 거의 1조 가까이 찍는데 그냥 얼추 100억이라고 잡고 낸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물론 내는 거는 좋진 않죠. 100억이 애 이름도 아니고. 하지만 버는 돈 대비로 놓고 봤을 때에는 뭐 약간이나마 흔들리는 모습이 지금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 가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떠한 소식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 두산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봤을 때 중장기 수주 확대 국면 기대가 가능하다. 오는 24년에는 두쿠반이 우선 협상자 선정 관련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 퐁트누프 본계약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계속해서 무언가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때 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쁠 게 전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 신재생 사업을 확대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석탄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부분들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 고객을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시장 정리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제 언급하고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자면요.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랑 지금 팔레스타인 관련해가지고 여기 격돌 때문에 유가가 혹시나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끝이다. 금리 동결 기본에다가 이제 나중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들려오고 있잖아요. 일단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시장 전체의 악재입니다. 하지만 두산은 원전 왜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싼 전기 수혜 받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금리 동결 인하 얘기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커집니다. 시장 전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호재인 거죠. 그러면 호재는 그냥 호재로 받아들이면 괜찮은 거고 악재일 수도 있는 내용이 두산에게는 호재일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들 다 힘든 타이밍에 혼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최소한 버티는 모습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 저는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짚어본 포인트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상황에서 수급이랑 차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일단 어제 외국인 바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죠. 근데 이제 이 모습이 나오자마자 오늘 바로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외국인 수급이 2에서 3일 정도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 현재 위치가 저점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냥 편안하게 현재 위치를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지라인 어디쯤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일봉에는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봉과 월봉을 놓고 봤을 때 월봉의 현재 위치가 지지라인 다시 일단 월봉이랑 주봉은 좀 더 빠질 구간이 보여지는데 연봉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가 지지라인 언저리에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빠지게 된다면 한 13,000원 중반까지 이 구간이 있다라는 것만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수급이 조금보다 더 안 빠질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 괜찮으면 가격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수주 일정 같은 거 다가오면은 박스 그리는 것처럼 올라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1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기본이 21선까지는 갑니다. 근데 이제 2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거기서 보여지는 게 뭐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항상 올라갔어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11선 돌파하면 그냥 숨고르기로 조금 더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볼린저 밴드 상단,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으로 481선 라인까지 이 겹쳐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기대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포인트들이 현재 위치에선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서 만약에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처럼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나서 2만 원 아래까지 기대를 하는 거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이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태도로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 이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한번 맞춰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차피 19일 날 끝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 어떤 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봤을 때 유가든 아니면은 이 금리 환경이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나쁠 거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한 2에서 3일 이어지는지 보자.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현재 위치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11선 돌파하면 바로 21선인데 이제 21선 돌파하게 된다면 481선까지 보고 여기 위에서 자리 잡는다면 2만 원 아래까지 보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금 지금 야 이거 좀 겁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11선 위로 가면은 여기 언저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21선까지 갔습니다. 항상 21선까지. 그럼 이번에도 여기 뚫으면 다시 이렇게 빠지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이렇게 더 올라가는 모습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에너빌리티 다뤄보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이용을 하셔서 에너빌리티 쭉 추적 관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